네, 이번에는 이 장마 소식과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현재도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김승배 본부장님, 먼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유의를 해야 할 곳이나 또 시점들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체전선이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지난 7월 13일 정체전선이 남해상에 머물러 있던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온 뒤로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정체전선상에서 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밤에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게 지금 약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과 내일은 주로 그 충청 이남 지방에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모레쯤 되면 다시 수도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연일 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 할 것 없이 지금 무너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따져보면 주로 지금 아까 강한 비구름대에 놓인 그런 그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 오후쯤 가면서 조금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태로 정체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남쪽에서 그대로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대기의 그 강이라고 하는 대기천이라고 불리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치지 않을 거니까 뭐 비가 지금 서울에 어제 오늘 좀 소강 상태지만 또다시 한 모레경이면 이 수도권도 많이 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날씨 예보하고 이 산사태, 홍수 경보나 재난 안전 문자 꼭 보시고 피해 위치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렇게 기록적인 인명 피해하고 관련해서 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홍수나 산사태 어떤 점들 유의해야 하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그 아주 초극한의 어떤 그 기록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양상의 전환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홍수와 관련해서는 강한 빗줄기로 인해서 토양이 수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를 초과를 해서 이게 결국은 흙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산사태가 발생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경사지라든가 절개지 이쪽 부분으로 차량을 통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현재라도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수와 관련을 해서는 특히나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댐의 담수량을 과거의 어떤 고전적인 의미로 담수량을 계산을 했고 그 계산을 한 게 이번에 이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담수의 범위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댐이 이제 넘쳐서 피해가 발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하천이라든가 어떤 이 방조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특히 제방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보여주기식 어떤 이 제방을 설치를 한다거나 과학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간 현재라도 다시 한번 긴급구조통제단이라든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각 시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간 현재 이 제방 뚜기 강도 그다음에 이 강우량과 그다음에 수압, 압력, 유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시간 현재라도 이 어떤 제방 뚝과 관련해서는 다시 이렇게 터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뭐 제2, 제3의 사고는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제방 얘기를 해주셔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청주 우송 지하차도 침수 관련해서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상 보시기 전에 일단 요걸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침수가 되면서 사실은 피해가 더 커졌고 지금 화면에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은 이미 그 지하차도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진짜 다행이었던 게 이게 이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물이 다 들어찬 거잖아요. 정말 이 블랙박스 운전자도 이 물이 차오기 전에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사실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운전자들도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예, 아마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예. 그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쪽에 진입을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진입 중에 있을 경우에 이 침수가 된다거나 했을 경우 특히나 차량의 바퀴 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잠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량을 두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본 것처럼 차량 한 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실제 지하차도에는 정말로 많은 차량이 일시에 이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인간의 특성은 재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후진 아니면 지하차도에서는 직진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됐을 때 차량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차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이 재난과 관련해서 대피 요령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전 국민들께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저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찼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입로를 막아놨으면 통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사후 어떤 판단인데요. 저게 비가 많이 온 데다가 지금 인근에 있는 뚝이 무너져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막 내려갔잖아요. 그런 상태에는 당연히 그 차 진입을 막는 그런 어떤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아마 저런 전체 다 지하차도마다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저건 불가항력적인 뚝이 터지는 그런 사태가 저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예. 발생한 어떤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죠. 단순히 그냥 그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갈 때도 위험한데 인근에서 더 많은 양이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저 화면으로 보듯이 어마어마한 양이 금방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청주 오송읍 관련해서 또 이 브리핑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그 영상 그 피해 지금 현재 규모가 사망 7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 준비됐으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배수 진행 상황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유입된 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30여 명의 이제 군부대하고 저희 소방 구조대원들이 한 30여 명 구조대원들이 배수 작업이 중단됐을 경우를 이용해서 수중 수색하고 보트 수색을 지금 병행해서 양방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이 관련해서 사실은 지하차도 침수 이렇게 미리 대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뭐 선제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어떤 재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뭐 이 임시 재방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재난 예방과 대응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 분석 없이 어떤 보여주기식 위주의 임시 재방을 쌓았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인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재방을 쌀 때는 최대 시간당 아니면 분당 최대 강우량을 계산을 하고 이 최대 강우량이 내렸을 때 이 재방이 과연 물의 유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압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재방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이런 참사가 발생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천재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이 산사태 위기 경보도 또 심각 단계 발령 상태입니다. 사실 산사태도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딱 보고선 알 수는 없잖아요. 좀 어떻게 뭐 준비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절개지나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이렇게 전국에 내려진 게 아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지금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전조 현상으로 늘 말하는 게 지금 늘 어느 지역에서 물이 나오던 곳이 안 나온다거나 물이 안 나오던 곳에서 물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벌써 그 주변에 그 지하수가 변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이제 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또 산에 있는 나무가 기울어진다거나 뭐 넘어간다거나 전봇대가 넘어간다거나 이런 현상들, 또 산사태가 발생해서 내려올 때 굉음이 들린다거나 이런 어떤 전조 현상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그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 모든 재난을 줄이려면 도피가 최고라고 합니다. 예. 36개가 최선의 재난 대비 방법이라고 하니까 네.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나서 그런 어떤 조짐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런 영상하고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피하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산사태 때는 대피하는 게 가장 최선인데 대피하는 요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산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대피 요령을 이 행정안전부 이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에 자세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 숙지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 산사태는 결국은 높은 이제 급경사지라든가 절개지에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돌이라든가 수분을 흡수한 흙이 토사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실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거나 실제 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다라고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하면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좌우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되겠고요. 또 산사태가 발생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지점보다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이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산사태 대피 요령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홍수와 관련해서도 아까 뭐 침수 피해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피 요령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일반 이 국민들께서는 이 방송사의 어떤 뉴스 특보 그리고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재난안전 문자는 반드시 본인만 공유할 게 아니고 그 정보를 구성원 모두와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이 침수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저지대에서 본인의 서 있을 때 발목 이상으로 물이 찼다라고 하면 즉시 이 물찬 지역을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 지역으로. 그렇지 않고 발목 부위 정도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는 물의 유속, 압력 등에 의해서 급격하게 이제 물이 불어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허리 이상까지 물이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목 부위 정도까지 물이 찼으면 물이 유입되는 반대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즉시 이동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차량을 이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행 중일 때는 차량의 바퀴가 3분의 2 이상이 이제 물에 침수가 됐다라고 하면 즉시 더 이상 주행을 하지 마시고요. 차량을 그대로 주차한 상태에서 탈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차량의 소중함을 느껴서 애착심을 가지고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사실 이 기상청에서 또 모레까지 충청과 전라, 경상에 최대 또 300mm 이상의 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300mm 하면 그냥 가늠은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온 양하고 비교하면 또 어느 정도나 오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부터냐 아니면 지난 13일 정체전선이 올라온 뒤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대개 한
중부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300에서 600mm 정도 왔거든요. 우리나라 1년에 내린 연 강수량이 한 1200에서 1400mm 정도 되니까 1년 내릴 비가 한 2, 3일 만에 내린 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피해가 지금 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더 비가 내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끝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 앞으로 더 내린다 이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비의 원료가 남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 어제 저 필리핀 앞에서는 태풍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들을 이 대기의 강으로 공급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 이내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그러니까 비가 어느 한 지역에 지난 14일과 15일 전북과 충북에 집중하면서 큰 피해가 났는데 이번에 역시 서서히 오르내리면서 강수량이 더해지니까 금방 말한 300mm가 이 지금 내린 데다 더해지면 대단히 큰일 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날씨 예보하고요. 또 홍수나 산사태 경보 꼭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또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